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명절 연휴는 여느 때보다 길어서 네. 아마 많은 분이 고향에 다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 대구 경북민들의 고향 사랑이 남다르기로 소문이 좀 났거든요. 연휴가 길었던 만큼 마음의 여유를 더 갖고 부모님 찾아뵙고 또 친척 어르신을 찾아뵙고 하면서 고향에 내려와서 아마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을 겁니다. 대구 경북인들이 네. 얼마나 고향을 사랑하는지 저는 얼마 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 올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됐잖아요. 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인 지자체가 바로 경상북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분들, 출향민들이 기부를 하는 건데 예. 그만큼 고향에 대한 애정, 관심, 사랑이 크니까 기부를 하는 거겠죠. 저는 사실 뭐 대구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향의 소중함을 그렇게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일 때문에 타지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고향이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명절 때 되면 네. 그 대중교통 예매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죠. 그리고 직접 운전을 하고 내려가려면 그것도 정체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걸 감수하고 내려가는 거는 딱 갔을 때 그냥 그 노고를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 예. 고향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도 언제 찾아가도 늘 엄마 품처럼 안아주는 것 반겨주는. 이게 고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라도 고향을 가면 또 고향의 푸근함을 느끼지만 못 가시는 분들은 또 이게 또 향수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까를 생각해 보면 고향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도 날 편안히 안아주고 품어주는 우리 가족과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어릴 적의 추억이 그렇죠. 고향에 네. 고스란히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번 연휴 기간에 추억이 담겨있는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사정이 있어서 이번 연휴 기간에는 못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저희가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고향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요. 아주 각별한 애향심을 갖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어떤 사연을 지닌 분들일지 아주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주인공들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세 분이나 모시게 됐어요. 저희가. 이 대구 경북의 사랑을 안고 사시는 세 네. 분 이렇게 초대했는데 각자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노화방지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는 박언희라고 합니다. 박언휘 원장님. 네, 박언휘 원장님 역시나 고향 사랑이 아주 각별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 고향이 어디실까요? 울릉도예요. 울릉도. 이 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시죠? 뭐 울릉도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지만 그래도 내 고향 울릉도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소개 살짝 해주시면요. 네. 사실 울릉도 대구에서 가장 먼 곳이죠. 지금은 모두들 가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네. 울릉도는 굉장히 교통이 어려운 곳이고요. 그 대신 굉장히 청정한 곳이에요. 사면이 바다로 들려 있고 정말 제가 세계 곳곳을 다녀봤지만 울릉도만큼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곳은 없었어요. 예, 우리 박 원장님의 울릉도 사랑 이야기 지금 뭐 벌써 이야기가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옆에 계신 분 낯익은 분이 오늘 우리 아침마당 대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네.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최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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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재 씨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거의 대구에서 거의 학창 시절을 다 보냈고요. 예. 태어난 거는 경상북도 영양인데 예. 오. 네, 대구에서 거의 학교를 다녔고요. 예. 그리고 칠곡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네. 대구 경북의 아들이네요. 그 대구 경북 중 뭐 칠곡, 영양, 뭐 대구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이런 대구 경북의 아들이 과연 또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지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옆에 곱게 한복을 입고 나오신 분 계신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사단법인 영남판소리 보존회 이사장 정정미입니다. 정정미 명창님. 정정미 명창님은 고향이 어디실까요? 저는 고향은 대구입니다. 예. 네. 오.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들 고향이 대구. 울릉도, 울릉도. 또 영남. 칠곡. 칠곡이죠. 예. 네네. 그리고 대구. 네. 각각 그런 고향에 기부를 하셨을 텐데 뭐 울릉도에 기부하셨기 위해서 당연히 원장님. 예. 우리 최영재 씨는요? 저는 칠곡에 있습니다. 칠곡에. 네. 대구에 할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연고는 칠곡이기 때문에 네, 칠곡에 기꺼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정정미 명창은요? 저는 경북 상주에 있습니다. 아, 상주에. 고향이 대구신데 왜 상주에 하셨을까요, 기부를? 저는 고향은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곳은 대구지만 네.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 상주라서 제가 각별한 이유로 상주에 기부를 했습니다. 어머니 고향이 상주시죠. 네. 오, 어머니의 고향에 기부를 한 것도 굉장히 특별한 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 분한테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고향이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또 이 고향이 내가 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 이 정도다. 예, 이걸 좀 표현을 하신다면 우리 원장님부터 나에게 울릉도란. 제게 울릉도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항상 그곳에 계시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엄마처럼 날 따뜻하게 대해줬었고요. 또 언제나 변함없이 그곳에 있고 또 나를 키워준 곳이에요. 그래서 울릉도는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곳이죠. 어머니 같은 고향 울릉도 얘기해 주셨고 우리 최영재 씨는 저 서울에서 일단 뭐 방송 활동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길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대구에 이렇게 칠곡에 오면 일단 들어서는 순간 뭔가 마음이 되게 안정되고 아 여기는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겠다. 그렇죠. 일단은 여기는 어디 있어도 그냥 안심이 됩니다. 뭔가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고향은 그런 존재고 뭔가 내가 조금 더 힐링보다가 더한 이런 조금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소중한 네, 곳이죠. 네.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 우리 정정미 명창은요?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은 대구지만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상주를 방문을 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제 곁에 안 계시지만 네. 고향 상주를 가면 진짜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 분 한 분 고향 사랑 이야기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원휘 원장님. 울릉도에는 그럼 몇 살 때까지 사신 거예요? 중학교 3학년까지 있었어요. 중3 때까지. 예. 그럼 고등학교 때 무트로 나오신 예. 건가요? 그럼 오. 이제 육지로 나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거의 한 40년 넘었죠. 40년 전. 네. 오, 그럼 무트로 나오게 된 계기는? 예. 제가 무트 나오게 계기는 네. 꿈이 있었거든요. 제 꿈을 이루고자 무트로 나오게 됐죠. 오, 그러면 저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나온 게 아니라 혼자? 아니, 저 혼자요. 예. 어머나, 어떤 꿈이었길래요? 울릉도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어요. 예,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릴 때 의사가 없었어요. 의사가 없고 약이 네.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옆집 아저씨도 좀 맹장염이 걸렸는데 이게 육정에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바로 치료를 못하니까. 바로 못하니까 터져서 봉방염이 되고 폐혈증으로 죽게 되고요. 어머나. 또 제 친구의 오빠가 외동아들이었어요. 네. 근데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약이 없으니까 육지까지 나오려고 하는데 폐혈증이 왔어요. 죽게 되고.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죽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커서 정말 꿈이 울릉도 같은 곳에 가서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의사의 꿈을 안고 네. 어디로 나오신 겁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를. 예,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갈까 대구로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릴 때 울릉도와 경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방학책 앞에 대구가 나왔어요. 대구로 오셔야죠. 그래서 대구로 무작정 상경했어요. 무작정 상경이라 어. 하면 혹시 예, 부모님과 상의를 안 하시? 예, 제 혼자 왔죠. 왜냐하면은 정말요? 예, 초등학교 진짜요? 때 제가 육지를 나오려고 했었는데 폭풍이 불어서 배가 3개월도 못 갔어요. 그 진학을 못 했어요. 네. 그 중학교 때는 3년 동안 울면서 지냈었는데 중학교 때 만약에 또 배가 못 가면 저는 평생 울릉도에서 오징어 잡는 남자하고 결혼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면은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 졸업하기 전 3개월 전에 제가 무작정 대구로 오게 됐어요. 무작정.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고등학교 생활을 그러면 혈혈단신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도와주는 뭐 친척도 혹시? 없어서 그래서 하숙을 하게 됐어요. 하숙에서. 그러셨구나. 지금 고향에는 누가 계시나요? 제 막내 동생이 있어요. 동생으로 울릉도에 살고 네. 계시는군요. 자주 가세요? 그럼 울릉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주 가시네요. 네. 이제 얼마 전까지 울릉도에 의사가 없었어요. 병원은 있었지만. 네네. 그래서 제가 무료 진료하러 갔었어요. 아, 무료 진료. 의료 봉사를 하러 가신 것 같은데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의료 봉사를 꾸준히 다니신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부터죠. 그리고 그럼 몇 하다가 년 그다음에 정도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미국 가서 와서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보니까 역시 울릉도 여전히 또 일학한 곳이었고 해서 그때부터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혹시 그게 몇 년이나 되셨는지 얘기 살짝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한 30년 정도. 30년요. 와, 30년 의료봉사를 그 꾸준히 간다는 건 정말 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그럼요. 라고밖에 예.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울릉도가 날씨가 좀 굳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 배를 타기 위해서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 날이 분명히 많죠.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예. 되게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포항에서 그냥 하룻밤 자고 올 때도 많았고요. 예. 또 그것은 덜한데 울릉도까지 가서 그게 앞바다에서 배가 정착이 안 되니까 돌아올 정박이 때가 안 있었어요. 되어서. 예, 그때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3년 전에도 울릉도에 그때 가다가 그 배가 결국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아침도 굶고 갔었는데 돌아오면서 생각을 됐어요. 아, 내가 정말 이런 열악한 곳에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열악한 곳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잘 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배도 커지고 접안 시설도 좋아졌는데 맞아요. 아직도 참 날이 굳으면은 도착을 못하는 날이 많은데 최영재 씨 울릉도에 비하면 뭐 칠곡은 동네죠. 저 옆에서 이제 원장님 얘기하시는데 야 울릉도가 거의 무인도 그 생존 섬을 얘기하듯이 야 저렇게 이제 척박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뭐 그냥 편하게 교통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럼요. 네. 이게 되게 뭔가 애잔하면서 이 원장님 얘기가 됐는데 고향 사랑이 더 커질 것 아, 같아요.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막 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 출국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래도 지금 울릉도에서 이 의사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고등학교 때 이제 대구로 오셨잖아요. 그래도 울릉도에서 10대 중반까지는 이제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울릉도에서 보낸 그 10대 때 어린 날의 추석의 풍경이라 그럴까요? 그 어땠어요? 예, 거기가 되게 열악한 곳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소나 이렇게 뭐 돼지 같은 걸 바로 잡을 수가 있었어요. 예. 거기 저희 아버지가 소를 잡아서 고기를 썰어서 신문지에 싸서 줬어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몸이 약해서 달리기 하면 5등 5명 뛰면 5등, 6명 뛰면 6등이었고요. 몸이 약하셨고. 예, 소풍 갔다 오면 코피 흘리면서 아팠어요. 그래서 매일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수명이 길어진다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고기를 사서 신문지 사서는 제보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 대신 갖다 주되 절대로 단상에 보지 않게 갖다 주고 오라는 거죠. 사람이 보게 되면은 네. 감사는 하지만 그 빛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 속에서 그 빛으로 남기 때문에 예. 빛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몰래 갖다 주고 아,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지 왼손이 모르게 네. 하시네요. 멋있으시다, 오. 아버님. 근데 그 소고기를 돌릴 정도면 집이 좀 형편이 괜찮은 건데요. 예, 어릴 때는 괜찮았어요. 왜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아니 집이 괜찮아도 꿈이 있었으니까요. 울릉도에 있으면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울릉도 오징어 잡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의사가 될 수가 없었죠. 의사의 꿈이 강했으니까. 의대가 어쩐지 없으니까 아까 울릉도에는. 그 집 어린 나이 집을 나와서 하숙을 구했다 했잖아. 네. 근데 집에 돈을 가져온 거네. 아 그런가? 그럼 맨손에 학생이 어떻게 일도 못하고 하숙을 어떻게 엄마가 해요? 또 이제 와서 돈을 보내줘. 그러셨겠죠. 예, 좀 도와주셨겠죠.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막 오지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내 이놈의 총구석에 다시 오나 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가 돼서 다시 고향을 위해서 가겠다 그런 생각은 네, 언제부터 제가 하신 의사가 겁니까? 되기 위한 꿈이 바로 고향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의사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되면은 진짜 내 친구나 이런 친구 아버지나 옆집 아저씨처럼 돈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병을 못 고쳐 죽는 일을 없앴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꿈을 만들어준 것이 울릉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고향 사랑이 꿈을 키우게 네, 만든 그렇죠. 건데 예. 몸도 약했던 그 소녀가 의사도 없었던 울릉도에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가셨잖아요. 예.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현수막 걸지 않았어요? 현수막 걸지 않았어요. 울릉도의 명이 가보니 막 이러면서. 현수막 걸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장인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KBS에서
저를 다큐멘터리 찍은 적이 있었어요. 한 10, 진짜요? 예, 한 10, KBS가 한 잘했네요. 한 16년 전에요.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예. 근데 가서 그때 엄마한테 그 제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지금 아이들은 상상을 못 하는데요. 우리가 대학 갈 때 예비고사를 치렀었어요. 근데 예비고사를 칠 때 대학 원서를 낼 때요. 부모님 동의가 없으면은 학교 원서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는 제가 법관 멋진 여자 법관이나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돼서 어려운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평생 고생을 하지 말라고 몸도 해서 약한데. 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KBS에서 전국의 그 학생들을 된 자학생 퀴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차 퀴즈에 대구에서 합격을 해서 예. 서울 퀴즈를 나갔어요. 자학 퀴즈를 하는 다음 날이 예비고사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시더니 막, 저렇게 하다가는 예비고사 시험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제가 의과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아, 이게 의대를 그냥 진학한 게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울릉도에 나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울릉도에서 나와서 공부를 하면서 의대에 진학 원서를 쓰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파란만장한 울릉도 소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는데 우리 강원익 원장님은요. 울릉도 슈바이처라는 별명은 우리가 익히 짐작이 가는데 또 기부 천사라는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기부를 어디다 또 많이 하시고 장학금도 주신다던데. 네. 이제 기부를 처음 한 곳은 우리 고향인데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저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정말 또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싶어서 울릉도에다가 장학금을 이제 지금까지 한 보내고 있죠. 한 30년 보내고 있고 그다음 기부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이나 또 그런 열악한 곳에다가 기부를 하고 학교에다 기부를 하게 울릉도 되었어요. 외에도요. 예. 시간 나면 봉사하러 가시고 장학금까지 내주시고 병원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병원 운영하는 시간이 길어요. 보통 이제 아침 9시부터 8시 반 이제 9시까지 매일 그렇게 하고요. 토요일은 7시 반까지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1시까지. 휴일에도 진료를 하세요? 공휴일에도 진료하세요. 와. 언제 쉬어요? 하루에 12시간은 기본으로 진료를 하시는데 공휴일까지 뭐 이렇게 눈코 뗄 새 없이 바쁜데 그 와중에 시도 쓰셨다고 하던데 오늘 뭐 시집을 갖고 오신 건가요? 제가 20인데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시를 참 울릉도에 있을 때는 시를 썼었어요. 그냥 육지를 그리는 시를 썼었는데 대학 다니면서 시를 쓰려고 보니까 죄송하지만 시인들이 술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시인들을 싫어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다시 시를 쓰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의과대학에도 시를 쓰는 모임이 있는데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이 아픔을 정말 달랠 길이 없어요. 뭐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해서 진춘문예에 당선이 되고 예.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원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시를 안 쓰겠다 마음 먹었지만 엄마에 대한 그리움, 예.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길이 시밖에 없어서 시를 쓰시고 위로를 하셨는데 그걸 이제 시집을 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고향이 엄마고 엄마가 고향이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그 중에서 시 하나를 좀 저에게 좀 읊어주시면 네,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시집도 갖고 네, 오셨으니까. 이 시는 제가 대부분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된 시라서 네. 달밤 박언이 내 고향 울릉도를 닮은 반달 안으로만 차오르는 그리움이 있어 너를 바라본다. 달빛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환하고 밝은 소리가 내 가슴을 적셔오네. 이 그리움 차마 혼자 간직할 수 없어. 그대 잠든 한밤에 달빛 파도 되어 그대 가슴으로 밤새 홀로 철썩이다가 그대 눈 뜨는 아침이면 다시 나 홀로 저물어 가리라. 와, 울릉도의 달밤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게 울릉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 밤 풍경의 느낌이 싹 전해지는 느낌. 뭔가 이렇게 가슴으로 뭐가 막 들어와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쓰셨다, 진짜. 네. 말씀하시는 게 그냥 네. 시인 같으세요. 지금 그렇죠. 계속 네. 저는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 말투가 예. 느낌이 의사 선생님보다 시인. 시인에 가까운 것 글쎄, 같아요. 제가 이 시집 덕택에 제가 또 문학상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어릴 때 상까지. 그렇게 떠나고 싶던 고향이 그 고향을 주제로 시집도 내시고
그리고 또 고향을 위해서 계속 기부도 하고 그 결국은 고향을 떠난 게 아니고 마음 한 구석에 계속 담아두고 계셨네, 그죠? 예. 그래서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곳이죠. 근데 또 시집의 수익금을 좋은 곳에 쓰셨다고 하던데. 네, 이 시집에 제가 책을 여러 권 냈는데요. 네. 시집은 저 처음이라서 그래서 울릉도라는 시집을 제목을 붙이면서 울릉도에다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하고 이 시집이 울릉도 특산품으로 판매가 되면은 이 시집의 모든 수익금을 울릉도의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지기로. 와. 울릉도 찐사랑.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예. 네. 시뿐만 아니라 노래도 만드셨대요. 아, 노래요? 노래를요? 노래도 혹시 예, 울릉도. 그래서 가장 제 고향 울릉도에 좀 많은 사람이 오시길 바래서 이 시집 속에 있는 시 하나를 노래를 만들었어요. 와. 직접 제목은 부르시기도 하셨나요? 저는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제목 울릉도로 오세요라는 노래인데요. 울릉도 출신의 래퍼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인가요? 네. 이 노래인가요? 곡목은 울릉도로 오세요. 네. 시도 쓰시고 노래도 만드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이곳도 울릉도인가요? 예, 울릉도 래퍼예요. 이 지금 공연을 하는 장소도 예, 울릉도예요? 울릉도에 지금 오징어 축제 때 이번에 한 달 전. 예. 정말 고향 사랑이 대단하신데 정정미 명창님, 박 원장님의 고향 와. 사랑 얘기 들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고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제 고향 상주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울릉도에 쏙 빠져가지고 매력에 쏙 빠지셔서. 그리고 오늘 이 녹화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울릉도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울릉도 노래도 한번 불러주시고. 최영재 씨는 어떠셨어요? 예. 같이 네 선생님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결국 은퇴하시면 울릉도 다시 돌아가 사시겠네, 그죠? 예, 가고 싶어요. 그럼 결국 울릉도 시작해서 울릉도에서 마무리. 울릉도가 아름답다는 건 애저녁에 알고 그럼요, 있었지만 예. 울릉도를 좀 더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득 품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